안녕하십니까. 아디앗줄의 아디입니다. 오늘은 바로 왔습니다. 14번째 방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책을 보다가 또 좋은 내용의 어제 제가 위선에 대하여라는 것을 읊어드렸었는데 그 목차와도 조금 더 쉽게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가지고 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제 위선에 대하여를 갑자기 제가 더 생각나게 하고 눈에 들어왔던 이유가 요즘 그 민주 진보 진영에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막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사실상 물밑에서는 열심히 조금은 추하게 발버둥 치고 있을 그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떠올라서 참으로 위선적이다. 위선적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사전적 의미로 위선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선 안에는 오늘 제가 읊어드리려고 하는 질투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질투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질투가 맞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질투도 스스로가 철창 안에서 철창 밖으로 열쇠를 집어던져 버리는, 그래서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그런 것이 질투다라고 했던 어떤 글귀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들 안에 질투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제가 요 질투에 대하여를 읽으면서 생각이 들어서 좋은 내용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시간이 될 때 얼른 와서 앉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잘 읊어 나가도록 해볼게요. 되도록 제가 발음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천천히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속도로 읽으면서 그만큼 생각하거나 사유할 수 있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사실은 저도 조금 말이 빠른 편이라서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빨리 읽어지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천천히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신경 써서 읊어 가도록 할게요.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준비한 시각은 12시 39분이었고요. 지금도 어제와 비슷한 시각에 5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질투에 대하여. 인간성의 선함을 의심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자리한 질투의 존재다. 질투야말로 베이컨의 말처럼 가장 악마에 걸맞은 속성이다. 일반적으로 질투는 교활하게도 어둠 속에 숨어 선한 것을 해하려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어떤 정념이든 천진난만하게 나타났을 때 아름답다. 그런데 질투에는 천진난만함이 없다. 사랑과 질투는 여러 면에서 닮았지만 일단 그런 점에서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해 사랑은 순수하지만 질투는 언제나 음험하다. 어린아이의 질투도 마찬가지다. 사랑과 질투는 온갖 정념 중 가장 술책적이다. 다른 정념에 비해 훨씬 오래 지속하며 따라서 이지적인 술책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 이지적인 술책을 더하면 그 정념은 더 오래 지속한다. 사랑과 질투만큼 인간을 괴롭히는 정념도 없다.
다른 정념은 그 정도로 지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통 속에서 온갖 술책이 탄생한다. 사랑의 질투가 뒤섞이면서 술책적인 성격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술책적 사랑만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이 질투를 느낄 만한 방법을 찾는다. 질투는 평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생각하게 만든다. 사랑과 질투의 강점은 열심히 상상력을 동원하게 만드는 데 있다. 상상력은 마술적인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창조물에 질투를 느낀다. 사랑과 질투의 술책적인 성질도 그것이 상상력을 북돋아 상상력 때문에 움직이면서 생긴다. 질투할 때도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그 안에 약간의 사랑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질투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없고 사랑 안에는 악마가 없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 질투는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행복한 사람에게 일어난다. 단, 상대방과의 차이가 절대적이어서는 안 되며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여야 한다. 완전히 이질적이면 안 되고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질투는 질투 당하는 사람의 위치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 대개는 그를 자기 위치로 낮추려고 한다. 질투가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표면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는 평균을 목표로 삼는다. 언제나 더 높은 것을 동경하는 사랑의 본질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질투는 사랑과 반대의 성질을 지니며 인간적인 사랑에 무언가를 더해야 할 것처럼 사랑을 끊임없이 간섭한다. 직업이 같은 사람끼리 진정한 친구가 되기란 직업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어렵다. 질투는 특질이 아닌 양적인 것에 작용한다. 특수한 것, 개성 있는 존재는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투는 타인을 개성으로 인정할 줄도 자신을 개성으로 이해할 줄도 모른다. 사람은 일반적인 것에 대해 질투한다. 반면 사랑의 대상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존재, 개성적 존재다. 질투는 늘 마음 깊숙이 불타오르지만 내면성을 알지 못한다. 질투란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인간 세계에서 평균화를 추구하는 경향이다. 질투는 밖으로 돌아다닐 뿐 집을 지키지 않는다.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는 호기심의 큰 원인 중 하나다. 질투가 섞이지 않은 천진한 호기심이 얼마나 드문가. 하나의 정념을 지성보다 다른 정념으로 훨씬 잘 통제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진리다. 영웅은 질투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에게 공명심이나 경쟁심 같은 정념이 질투보다 강할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훨씬 지속적인 힘이라는 점이다. 공명심과 경쟁심을 종종 질투와 혼동한다. 그러나 두 가지는 명백히 다르다. 우선 공명심과 경쟁심은 공공장소를 알지만 질투는 알지 못한다. 질투는 모든 공공의 일을 사사로운 일로 해석한다. 이 말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명 통일보가 그러지 않을까요? 질투가 공명심과 경쟁심으로 바꾸기란 그 반대보다 훨씬 어렵다. 질투는 늘 분주하다. 질투만큼 분주하면서 비생산적인 정념의 존재를 나는 모른다. 만약 천진한 마음을 정의한다면 질투에 빠지지 않는 마음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자신감이 없어서 질투가 생긴다는 것은 맞는 얘기다. 털보가 그렇죠.
자신감이 아예 없다면 질투가 생길 여지도 없겠지만 말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신감이 아예 없다면 질투가 생길 여지도 없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질투는 보통 질투심이 생기는 부분을 피하고 대상의 다른 부분을 건드린다. 속임수를 부리는 사술적 속성이 있다. 털보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질투심을 없애려면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생길까? 무언가를 직접 창조하면 된다. 어제도 위선에 대하여에서 위선자들은 창조성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무언가를 직접 창조하기 어렵고 창조하지 못하니까 질투심만 안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거겠죠. 질투는 아무것도 창조 못한다. 인간은 창조로 자기를 구축하고 그래서 개성이 생긴다. 개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질투에서 멀어진다. 개성 없이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인가가 좀 떠올라서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지금 교육을 예로 들어서도 모든 아이들이 개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교육에서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이런 고유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교육 안에서 더 엄밀히 말하면 어른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우리 공교육은 질문도 없는, 그리고 비판도 없는 그런 교실이 되어 버렸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창조적이게 되고 비판적인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인식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교육 교실은 딱딱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우월주의적이고, 그래서 개성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열등한 사람이 되어 외톨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질투에 대하여에서 작가가 말한 대로 개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질투에서 멀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개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시절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개성이 있거나 튀거나 하는 사람들은 문매를 맞다 보니까 개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스스로 키워낼 수도 없고 어떤 교육자에 의해서 아이들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지게 돼야 하는데 그 개성이 묻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열등감도 생기게 되고 질투도 생기게 되고 결국은 경쟁을 더 조장하게 되는 결과가 된 것도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정말 중요해서 교육 개혁을 부르짖고 하시는 여러 교육 개혁을 외치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의 의견에 저도 같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입장이긴 하는데요. 얼른 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 개혁에 있어서 분명히 저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교육이 얼른 바로 서는 날이 되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고유성을 교육에 의해서 끄집어내지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그런 일이 더 이상은 벌어지지 않고, 쫓아가려고 하다가 가랑이가 찢겨지면서까지도 쫓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아이들이 좌절하고 그 좌절이 심해져서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막상 자살의 고비를 넘겨서 누구나 다, 사회가 다 인정하는 그런 곳에 올랐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그러한 과정과 행복하지 않은 이러한 상처받은 이런 투성이의 내면을 간직한 채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이 된 이후에도 이 어른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벌어지는 이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그러면서 조금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는 하진 않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과 말을 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은 채 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버리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방조하는 몰아가는 이러한 사회나 문화는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척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공교육에서 바로 잡아져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 나간다고 하면 어른이 된 상황에서 여러 영역에서 그 아이들이 사회적 일원으로 중책이든 그렇지 않은 소소한 일개 사회인으로 각자 위치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려고 할 때 자신감 있게 자존감이 있게 내가 하는 일에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됐다 할지라도 비교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게끔 내가 하는 일은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얼른 자리 잡혀서 모두가 조금은 정상적인 그리고 정의로운 이런 사회가 얼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 주었으면 바람을 하고요. 그렇게 풀어가 줄 것이다 라고 저는 스스로 기분 좋은 건강한 희망 고문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5번째 방에서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올지 고민을 할게요. 감사합니다.